자, 안녕하세요. K창호일입니다. 벌써 11월도 지금 벌써 오늘이 6일인가 7일인가 됐네요. 시간이 요즘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만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업체도 다 많아요. 다 많고요. 요즘은 왜 바쁘냐면은 이제 1가구 2주택 요즘 이제 그 자기 본인 집들 다시 가야 될 법이 또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이사도 많고 또 수리해서 가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쁘고 저도 그냥 공사를 더 넓혀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는 욕심 안 부리고 주어진 현장 있는 인원 가지고 그냥 주어진 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문의도 많이 와요. 문의도 많이 오는데 많이 와서 뭐 집이 비어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는 집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도 전화상으로 참 많이 못 해드리고 뭐 죄송합니다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이제 11월 달이 왔으니까 제가 이제 11월에 대한 거 이제 겨울 영상을 좀 찍을 건데 겨울은 사장님들이나 이제 그 사모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겨울에 공사 되나요? 근데 저희는 지금 11월 달도 거의 찼지만은 12월 달도 지금 많이 찼어요. 12월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시공사는 이제 겨울에 하면 안 되냐 뭐 이러는데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유튜브 했을 적에 그때도 좀 어느 정도 했고 2019년도는 많이 했어요. 공사를. 많이 했는데 겨울 공사가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사시가 먼저 해야 되나요? 사시가 뭐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이제 사시가 1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2번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집이 비어 있거나 살고 있거나 그랬을 적에 그러면 1번은 이제 비어있는 집 말고 살고 있는 집이랄지, 집이 비어있다 해도 나는, 인테리어 공사를 도배, 장판 간단하게 하고 갈 거야. 그러면 사시가 1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시 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도배, 장판 해가지고 그냥 입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시가 또 2번을 하는 경우가 뭐냐. 그거는, 올 인테리어. 예를 들어 욕실도 바꿔야 되고, 뭐, 방문도 다 뜯어야 되고 싱크대도 바꿔야 되고 뭐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했을 적에 그럴 땐 철거를 먼저 합니다. 저희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미리 철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시가 들어가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겨울 공사는 어떠냐. 근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019년도, 2018년도 공사를 해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분께서 일단은 이사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시공사가 날짜가 안 맞아요. 그러면 도배장판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우려하는 게 도배장판 또 뭐 찍히지 않을까 뭐 장판 예를 들어서 벽지를 했는데 벽지 쪽에 뭐 어제 벽지를 했는데 오늘 창을 뜯으면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요. 어제 벽지를 했더라도 우리가 사시공사라면 깔끔하게 하는데 신경이 더 써져있죠. 집이 비어있는 집 안 된 거하고 되어있는 것은 뭐라 해도 바닥에 예를 들어서 나사 하나만 빠져도 굴러가도 그걸 뭘로 밟으면 바닥에 찍힙니다. 되게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시공사를 먼저 했는데 도배를 하려고 이제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잖아요. 도배를 하면 사시공사하고 겨울 한 추울 적에 그럼 도배사분께서 문을 다 닫히고 난방을 어느 정도 올립니다. 올려서 도배를 해서 말리거든요. 말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그러면 도배는 습하지 않습니까? 습하다 보니까 걔가 마르는 과정에 그 습이 어디로 가있습니까? 창의 밖에 온도는 차니까 유리로 이제 이렇게 그 앞면으로 이제 이 안으로 습기가 다 차요. 그럼 물이 고일 거예요. 물이 고이면은 우리는 창을 이렇게 하면은 비가 많이 오면 창이라는 것은 밑에가 물구녕이 따로 있어요. 물구녕이 따로 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라고 그리 나가라고 안에는 물구녕을 안 뚫어 놓습니다. 근데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했죠. 의왕시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그 부동산 하신 분인데 사시공사라고서 도배를 했는데 물이 생겼다고 나한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습기가 차서 그 결로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물이 생겨서 틀 안에 물이 고인 거예요. 고였는데 거기 물이 안 빠진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걸레로 빨아내든지 물을 다 빨아내야 되거든요. 빨아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모님 물이 안 빠진다고 군역을 뚫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추워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뚫어달래요. 그래서 뚫어줬어요. 녹음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딴 데 딴소리 할까봐 했는데 역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날이 추워진 거예요. 추워지니까 그리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휴지로 그걸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지 말라고 뜯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내 말을 그때 들을 걸 잘못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실리콘 다 싸서 군역 뚫었는데 다 메꿔줬어요. 메꿔줬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겨울 공사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 공사는 거의 뭐 작년에 재작년에 했지만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예를 들어서 뭐 영하 뭐 10도가 됐다. 그러면은 공사를 하는 방법이 또 틀립니다. 지금 여름 같으면 창이라는 게 앞에 베란다 창도 있고 여기 예를 들어 세탁실 뒤에 주방 창도 있고 그러면은 두 개를 다 동시에 다 뜯어서 앞 베란다로 보통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왜 죽냐? 바람이 맞바람 쳐보면 밖에는 영하 10도지만은 바람 맞바람 치면 영하 20도 30도예요. 그게 층수가 높다 보면은. 그래서 항상 뒤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 다 해서 창을 다 걸어놓고 그리고 앞을 뜯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공사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주의할 점은 이제 벽지를 했을 적에 이제 습기가 찬다는 거 그런 건 소비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겨울에 대한 영상을 좀 잠깐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겨울은 예를 들어서 오수관이라는 게 있어요. 물 내려가는 거, 빗물 내려가는 거, 생활하수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아파트에 보통 하나씩은 다 있어요. 세탁실에는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 베란다로 가면 평수 큰 거는 3개씩, 4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창고 안에도 그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창고 안에도. 그러면 아파트는 라인이 예를 들어서 1, 2, 3, 4 라인까지 있는 아파트가 거의 많아요.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 그러면 가장 추운 곳은 1호 라인과 4호 라인이 가장 춥습니다. 그게 사이드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게 창고 속에 가서 오수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가 결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결로가 생기죠. 또 그러면 세탁실로 가면 세탁실도 결로가 생길 거예요. 결로가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1층을 기준 잡는 거예요. 1층을요. 1층을 기준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1층이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 밑에가 오수관이 그 오수관이 올라오는데 거기 단열을 보통 싸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보통 싸요. 근데 어떤 데는 안 싼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냉이 타고 들어와서 밖에가 영하 10도면 그것도 안에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 냉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게 퍼진다. 그래서 결로 생기는 원인도 있고요. 또 그러면 1층과 꼭대기층. 그러면 꼭대기층은 이제 위에 층이 이제 위에서부터 그 오수관이 시작이 되니까 그럼 그 공기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빨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각 층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데 가장 추운 데가 1층과 꼭대기층. 예를 들어서 15층이 꼭대기면 꼭대기층이 춥고 안 그러면 뭐 18층 있다, 24층 있다 그러면 그런 중간 창고도 꼭대기층이 1층과 꼭대기층이 항상 그 오수관에서 춥다. 근데 제가 그거를 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냐면은 우리가 창을 이쁘게 잘했어요. 이보드도 잘 붙여주고. 근데 오수관 1층 같은 데가 보통 보면 그런 게 좀 취약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을 이제 우리가 작년에 어디입니까? 2018년도에 11월 달에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저는 뭐 대본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2018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저 별빛마을이라고 저기 일산 가면 있어요. 거기를 1층을 해줬어요. 1층을 해줬는데 2018년도 겨울에 해가지고 그해 여름에 내가 지나가다가 그 사모님 만났는데 사모님이 아이고 작년에 그렇게 추웠는데 2018년도에 추웠어요. 2019년에 덜 추웠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겨울에 난방비도 덜 나오고 그 방이 너무 따시게 해줘가지고 집이 온화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참 칭찬을 받아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2019년도 12월 24일 날인가요?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날 전화가 왔어요. 짐을 빼봤더니 짐을 한 1년 동안 쓰고 안 빼고서 이제 짐을 빼봤더니 그 바닥에 결로가 막 생겼대요. 그래서 관리소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인테리 아니면 사시가 잘못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좀 와줄 수 있냐고 해서 가봤죠.
근데 저는 항상 가면은 8시 반인데 저는 7시 반쯤 가요. 미리 가가지고 이 집이 왜 샜을까? 왜 이런 결로가 생겼을까? 작년에는 안 생겼는데 그 밑을 가서 보니까 밑에 1층인데 오수관이 보통 이렇게 스티로폴 같은 걸로 싸요. 관리실에서 싸는데 옆집은 붙어 있는데 이 집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엔 붙어 있었는데 금년에 빠진 거죠. 그 빠져서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이거구나. 여기서 냉이 올라가서 바닥 밑으로 결로가 생겼구나. 그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한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인테리 사장님도 한 20년 이상 하셨는데 베테랑이신데 그분도 원인을 못 찾고 다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말씀을 드렸죠. 1층이 이랬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고지를 안 들어요. 고지를 안 듣는데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라고. 가서 봤더니 그게 까져 있고 옆집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를 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사장님한테 진짜 한 수 배웠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나도 인테리 많이 했지만 1층을 확장을 해주고 1층을 뭘 했을 때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했더니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겠구나. 진짜 한 수 배웠다고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싸주고 거기는 내가 1층은 작년에 왜 추워라는 걸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설비업체 시켜가지고 샌드위치 파넬로 그 사람도 안 다니는데요. 거기 그 화단이. 그래서 그 밑에를 확장방인데 거기를 아주 도배를 해가지고 폼으로 싸놨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혹시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일산 쪽에, 또 일산 쪽이네요. 일산 쪽을 갔더니, 거기는 1층인데, 벽이 분명히 뒤에 세탁실이 있고 오수관이 있는데, 오수관이 되게 결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수관 안에 세탁실 방이 있을 거예요. 방을 들어가 보면은, 방이 전에는 벽지가 있고 농이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이사 가고 나니까 거기 결로가 막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오수관에서 냉이 나와가지고 벽을 타고 그 세탁실 방까지 그 결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서 느낀 게, 야, 이 오수관이라는 게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1층 같은 데는 이런 냉을 퍼치는구나. 그래서 또 안방을 가봤더니 안방도 가서 보면은 이렇게 원래 오수관은 벽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공사가 잘못됐는지 군역을 잘못 냈는지 이렇게 벽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 그 방도 안에가 그냥 결로가 심한 거기서 냉이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참 심한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세탁실 방 안에 보통 보면 그 작은 창고들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옷 넣는 창고. 그러면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보통 안방에 화장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 게 있어요. 거실에 있는 거, 안방에 있는 거. 안방 화장실에서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니까 거가 뭐 뜯어보니까 집을 살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집을 이사 가고 뜯어보니까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도 좀 앞으로 내가 공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런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그러면 오늘 오수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수관은 또 그러고 요번 날 며칠 전에 상계동에 그 수락산 올라가는데 무슨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4층인가 5층이군요. 5층 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생활호수하고 빗물호수하고 두 개가 있어요. 관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벽을 보니까 벽이 완전 탄강촌은 저리 가라예요. 탄강촌. 난 그렇게 시커먼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약품으로 한번 지웠는데 그 정도인데 내가 사진 찍어 놓고 있을 거예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면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물이 쫄쫄쫄 내려가요. 그게 위에 세탁기를 물을 쓰니까 생활호수니까 물이 내려가는데 밑에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오픈이 돼서 물이 바깥으로 다 튀니까 그 주변이 다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관이 두 개다 보니까 두 개 다 막아줘야 되고, 또 뭐가 있냐. 막는 건 막는 거지만 우리가 영상 내가 저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단열에 대한 얘기는 어이없고 밑에 막는 건 영상은 있더라고요. 오수관 단열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할게요. 단열을 하면은 오수관은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고 적은 사이즈가 있고, 이런 거는 옛날 한양 아파트를 할지 우성 아파트 가면은 관이 이래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이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요 관을 많이 씁니다. 이 관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 관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은 밑에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철물점 가면 요런 게 뭐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해가지고 요런 거 요렇게 싸서, 요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싸서 밑에 넣어서 이렇게 나사 채워가지고 이렇게 넣고, 또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거 관 파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 사이즈가 이건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재느냐. 실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재세요. 재가지고 줄자를 이렇게 피워서 사이즈가 얼마 나온다는 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걸 가서 관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을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요렇게 파는데 파는데 요거는 하나에 3,500원. 붉은 거는 3,500원. 긴 거예요. 이렇게 긴 거 한 2m 20 되는 거. 그리고 요거는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관을 파니까 사시 교체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1층 자체는 1층이랄지 그 세탁실이랄지 무조건 이런 걸 싸주면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 통으로 팔아요. 이렇게 통으로 파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칼로 요거를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내면 딱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씌웁니다. 이렇게 씌워요. 씌워가지고 여기를 테이프로 바르면 돼요. 테이프로 바르면 되는데, 자, 나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요건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썼고, 밑에 그러면 물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열발살 덜 될 거고, 요것도 요렇게 받치는데, 나는 요게 보기 싫다. 그러면 에어컨 호스 마는 거 있습니다. 호스 마는 거. 에어컨 호스 마는 거를 똘똘 이쁘게 딱 마르면 또 이쁘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열반사를 쓰니까 열반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수관은 무조건 오고 1층은 이걸 싸줘야 된다. 특히 1층, 꼭대기층은.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떠신 분들 이 영상을 올려놓으면 무조건 다 층수만 다 싸달라면 저는 못 사요. 저 공사도 바쁘고 확장방도 해줘야 되고 막 바쁩니다. 그래서 확장방에도 보통 보면은 관들이 있어요. 이 관들이. 근데 확장은 다 해놓고 이 벽 모서리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오수관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도 보통 보면은 이 관을 안 따놓으면은 아무리 내가 창을 잘해줘도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냉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쌌는데 밑에 부분을 보면, 밑에 부분을 뭐 다이타프를 켜보면은 불이 막 들어와요. 공기가 막 통하니까. 그래서 찬 공기가 거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겨울 되면은 요거 싸줘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싸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시 교체를 하신 분은 내가 이제 그 일부 세탁실 1층 같은 데는 싸줄 거고요. 꼭대기층은 제가 싸줄 거고요. 그리고 사시 교체를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안 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러신 분들도 보통 이걸 싸주면은 훨씬 결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왜 창고 안에가 이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1호 라인이나 4호 라인 같은데 창고 안에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창고 안에도 분명히 싸줘야 돼요. 싸주고, 창고 얘기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창고가 왜 문 열면 결로가 많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창고는 문이 철문도 있고 복파기로 만든 문도 있고 별게 많아요. 그럼 복파기 위에 보통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 숨구녕이라고 있어요.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창고문을 닫혀 놓으면은 밀폐가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문 띄세요. 그러면 거기다 문을 떼요. 떼고 거기다 이쁘게 문 다 떼고 브라인드 하나 이쁘게 걸어요. 브라인드를. 이렇게 걸면은, 그 브라인드는 예를 들어 걸어놔도 숨을 쉬니까. 그러면 결로가 훨씬 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를 제가 붙여도, 그 결로 생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보니까 내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보니까 사시공사 잘한 거는 절대 댓글이 없어요. 잘했다, 이렇다, 저렇다. 근데 단열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아주 박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댓글도 막 오는데 저는 댓글 답변도 안 해요. 답변도 안 하고 저도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열에 대한 얘기만 하면 또 요거에 대한 또 얘기하면 또 이게 좋니 나쁘니 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이템을 주는 거지 뭐 내가 뭐 꼭 이걸 꼭 허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은 무조건 오고 꼭대기층이나 중간층이라도 개인적으로 이거 철물점 가면 이거 3,000원이면 사요. 3,500원 사니까 사가지고 요거 끼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은 뭐냐면요. 이제 결로가 막 생겼어요. 엄청나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거기는 이제 그 결로 생긴 거는 지워야 되는데 요즘 약품 막 지우는 게 있어요. 지우면 그 독성 있고 좋아요. 뭐 진짜 나쁘죠. 몸에 나쁘죠. 그래서 마스크 제대로 쓰고 지워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팁을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장비도 다 사놨어요. 다 사놨으니까 다음 영상에는 여기서 찍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집만 있으면 골라가지고 그거 지우는 방법. 그러면 전 국민들이 다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보여드리고요. 앞으로 겨울에 대한 영상에 대한 걸 많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을 결로가 많죠. 결로 많은 원인은 뭐냐면요. 이거 많죠. 이거는 여가 뭐 벽도 없어요. 여기 1층인데 이게 왜 생기느냐. 이거는 이 결로는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냐. 욕실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안방에도 욕실이 있고 바깥에도 욕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안방 쪽이거든요. 여기도 욕실 있죠. 자, 여기도 욕실 있잖아요. 욕실이 아까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오수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층에 오수관 있다 보니까 이게 추워요. 춥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리 우리가 단열을 잘해도 여기서 냉이 나옵니다. 특히 1층은. 그래서 저 우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결로가 지금 약을 좀 뿌려서 좀 많이 없어진 건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만 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가볼게요. 방 안으로요. 여기까지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오수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수관에서 냉이 나오다 보니까 이 벽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 안으로까지 결로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앞 베란다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이 방도 이거 문제가 생겼죠. 결로가 생겼죠. 생긴 거는 원인을 보세요. 오수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오수관이 이쪽에 있죠. 오수관을 항상 그 1층 같은 데는 단열을 잘 해줘야 돼요. 잘 해줘야만이 이런 현상이 없을 거예요.